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1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리딩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달,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카페, 세 번째 피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사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지부터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오픈하겠습니다. 패밀리 홈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패밀리 홈 카드가 나왔습니다. 가족과 집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솔직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편안함입니다. 에이스 침대 같은 그런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삶에 너무 지쳐 있거나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어떤 일이 여러분의 기적의 형태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 새롭게 꾸며본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간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래 살고 있는 고향에 이제 부모님이 사시고 계신다면은 거기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좋은 일들이 있게 된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일단은 단순하게 보면 집이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로 볼 땐 여러분들이 뭔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에게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상태를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아주 긴 문장이 나왔네요. What do I believe about money? Do my beliefs match my dreams?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해서 꺼낸 거예요. 돈에 대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의 꿈과 일치하는 거야?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돈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살 수가 있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돈이기도 하죠.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부족함이라든지 그 돈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돈이라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돈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인가? 돈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월급이 나의 통장에 묻었네? 빨리 신용카드로 지우자. 이런 우스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 등등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돈에 대한 생각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 카드는요, 거기서 딱 한 번만 뒤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진짜 돈이 통장에 묻었는데 신용카드로 지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 돈이라도 있으니 신용카드를 쓸 수 있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돈에 대한 고마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라고는 느끼고 있고 늘 나에겐 쪼들리고 이렇지만
그 돈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돈 카드가 나온 걸 보니 여러분의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친구들도 버는 족족이 그냥 다 은행이 가져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안식을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을 쫓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폴링이 있어요. 이것은 솔직히 돈적인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요. 상당히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는. 마음이요. 무엇인가를 계속 갈구하고 있는 건데 그게 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카드는. 여러분이 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한 가지 나의 꿈과 매치가 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안에서 돈이라도 많이 벌면은 내가 꿈을 버린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할 텐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가슴 안에서 뭔가 여러분을 울리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이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너무 드라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게 이 폴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이렇게 느끼고 싶고 울고 싶고 웃고 싶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돈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그냥 눈 뜨면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많이 지치겠죠. 결론적으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고 싶은 건데 기적은 여러분이 쉴 수 있는 무엇인가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나 피로함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현재 마음들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믹스테이프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컨페티 레인보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믹스테이프과 색종이 무지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하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살아가는 모습과 내면이 일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카드를 한번 밑에 깔아 보겠습니다. 자, 4개의 칼이 나옵니다. 그래요. 계속 가볼게요. 킹 스워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킹 스워드. 자, 계속 가봅시다. 5개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5개의 스워드가 있어요. 4번, 5번 카드들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5개의 컵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보이죠? 5번, 5번, 5번. 그리고 4번 카드가 보이죠? 그리고 얘는 언더라인이니까 빼고 요렇게 2개가 10입니다. 4 더하기 10은 14인데 1 더하기 4는 다시 5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가장 크게 알려주는 부분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든 간에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해안 같은데 뭐 대천 해수욕장 가다 보면 물이 빠졌다가도 올 때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멀리서 점점 보이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그 바다를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물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그런 거죠. 물이 들어올 때, 밀물이 들어올 때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내고 있는 거예요. 긁어낸다는 표현이 맞나? 아무튼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고 표면적으로 받아는 드리고 있는데 이 돈과 나의 관계 그리고 이 돈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무엇인가를 샀다면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태에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뭐 차 안에서 운전을 하든지 뭐 전철을 탔든지 뭘 하든지 간에 생각이란 걸 하게 될 때 많은 생각들을요 계속 머릿속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들까지 같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생각들, 현재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비빔밥 버무리듯이.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색종이 무지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색종이 무지개는 실질적으로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생각이라는 것이 믹서기에 들어가서 섞이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나을까를 지금 하려고 그 에너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택을 하게 하라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가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카드 4개의 칼입니다. 자, 4개의 칼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주 큰 마음의 아픈 일을 겪었어요. 사랑일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여기에 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게를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가게들이 문을 자주 닫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은 침묵 모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더라도 재미있지도 않을 뿐더러 몸은 계속 피곤한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생각 모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여성분도 지금 눈을 감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거나 회복을 하면 보험이 다 커버해주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다시 회복이 돼서 돈을 벌려 나가려고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지금 이 사자를 고르신 분 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들어요. 자, 4개의 칼이었어요. 얘는 방에 불을 끄고요. 까만 데서 조용하게 있는 그 에너지 있죠. 그걸 의미하는 카드인데 그 옆에 확실한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움직여야겠다라는 에너지가 같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생각의 모드든 가만히 있는 모드든 회복을 하고 있는 모드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5번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5번 지팡이는 솔직히 저는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싸웠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볼 때는 이 다툼이 돈하고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어떤 누군가와 돈 때문에 싸웠다. 이런 것도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이 다 여러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 1, 여러분의 자아 2번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매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의 꿈과 매치되고 있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한 가지의 생각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뿐더러 모순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좋은 것 같지 않고 저렇게 해도 나쁜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5개 칼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4개의 칼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일을 하나 겪으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게를 폐업을 했든 회사에서 잘렸든 사랑적인 아픔을 겪었든 그 사랑의 아픔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잃었든 뭘 했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카드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털고 나가보려고 이 여성분은요, 칼 2개를 챙긴 거예요. 더 이상은 나도 이 번개와 비를 맞으면서 계속 다투고 계속 슬프고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면은 해가 뜨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픔이라는 것 자체를 좀 털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단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람으로 보자면요, 일단은 칼사인이기 때문에 물병자리, 천칭자리, 쌍둥이 자리일 확률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더라잉은 5개 컵의 정방향이에요. 자, 5개의 컵은 지금 이 여성분을 보면요, 컵 3개가 쓰러져서 머리를 쥐어 싸고 있죠. 오늘 이게 말이 안 돼.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컵을 보면서 어떡하지? 이 물이 쏟아져서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 뒤쪽에 보면은 컵이 서 있어요.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촉진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뒤로 돌아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앞에 쓰러져 있는 얘만 보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고요. 자, 이게 가지게 되는 어떤 심리 상태는 분노입니다. 분노. 결론적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를 하게 되면요, 자신이 자신에게 학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요인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언더라인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고 그 일은 상당히 여러분들을 슬프게 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든 일이에요. 하고 있었던 돈가스집이 망했든 뭘 했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때 그 돈가스에, 그 소스에 그 양념을 넣지 않았을 걸, 거기다 그 후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봤을 걸, 이라는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돈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 여러분 탓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커요. 그런데 거기서 단순히 그냥 그 일이 실패가 됐다라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로 뭐 자괴감이 생긴다든지 자신감이 상실된다든지 뭐가 됐든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을 하고 있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릿속에는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부추기는, 그러니까 선풍기를 튼 거예요. 바람이 살랑살랑 오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 계속 생각을 해봐. 너한테 이전에 이렇게 집에 우리 흔히 말해서 공테이프라고 하잖아. 너 거기에다가 정말로 너가 좋아하는 음악들 밤에 라디오에서 나올 때 녹음했잖아. 그래서 너 맨날 돌려서 듣고 막 그랬잖아. 그때 정말 좋았지. 라고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단순히 그 믹스테이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는 달리기를 잘했는데, 나는 육상 선수였는데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오고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 모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5번 5는 천사 넘버고요. 변화가 오고 있답니다. 변화가 지금 출발했어요. 어디쯤에 왔냐면 신갈 분기점에 왔어요. 신갈 분기점은 정말 지옥의 분기점이죠. 천천히 서울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올 기적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여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적의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마음의 치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땐 이게 진짜로 가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뭔가 휴식이라고 할까요?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회복할 수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기적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 돈 때문에 힘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일단 얘가 뒤집어졌는데 얘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양자리의 풀문 카드고요. Fiery Climax Approaches. 불같은 클라이맥스가 오고 있다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 참고적으로 여러분, 양자리의 풀문은요 10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났죠.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편지, 패스웨이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패스웨이. 아, 그렇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적이랍니다. 일단 이것은 12월의 기적이기 때문에 이 일이 12월에 일어난다는 말이죠. 일단 기적의 형태인 이 카드를 좀 꺼내겠습니다. 자, 패밀리 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카드들 3장 안에서 키퍼덱에서 가족 카드가 나왔습니다. 얘입니다. 진짜로 얘는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게 그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나의 사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계속 만나온 친구도 있고, 뭐 직장에서 만난 사람 친구도 있고 이렇지만, 진짜로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따로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로 딱 취업을 해서 가게 되거나, 뭐 이직을 하게 되거나, 약간 뻘쭘하잖아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만 같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다녔어요. 잠깐 관뒀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복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좀 구성원들은 몇 명 바뀌어 있겠지만, 분위기도 약간 바뀌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도 알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얼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내가 있어서 상당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커뮤니티는 그런 에너지예요.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이게 기적의 형태고 커뮤니티가 나왔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12월의 기적은 뭔가 여러분이 내가 있어서 정말 편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 불같은 클라이맥스가 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불같은 클라이맥스는 제 느낌적으로는 이 메시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뭔진 전 잘 모릅니다. 일단은 문서화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뭐 어떤 서류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이고요. 아니면 진짜로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어떠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 자체를 하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실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옴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소 좀 분노 있고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폭발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화성의 에너지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카드거든요. 화성이라는 게 전쟁의 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조용한 별은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사고뭉치라고 하는 거죠.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에서 너가 제일 사고뭉치야 라고 하면은 화성이에요. 화성의 분노적인 부분을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하나가 급진적으로 펼쳐질 텐데 그것은 이 메시지와 관련된 것 같고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재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에 대한 생각, 뭐 과거에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다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패스웨이를 얻게 되나 봐요. 자, 이 패스웨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흙길이 있어요. 그런데 나비가 5마리가 있고 이쪽 앞에는 빛이 나고 있잖아요. 나비는 변화를 의미해요. 자, 여기 555 나와 있었죠.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인가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면은 참 좋을 텐데 여긴 흙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도 최소한 5번 정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앞엔 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안식과 같은 편안함을 주는 에이스 침대 같은 무엇인가가 된다는데 지금 그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정리를 좀 드릴게요. 어떤 메시지가 오는데 그것은 불같은 화나 분쟁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일에 급진적인 종결을 의미하기도 해요.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길을 보게 돼요. 그 사건에서. 그리고 그 사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적인데, 그 기적은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돈이 최고야. 돈이 권력이다. 라고 해서 막 미친 듯이 돈 벌고, 남 등치면서 돈 벌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위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해 독한 연놈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이런 카드를 안 꺼낼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치열한 삶이 나와 맞지 않아 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은 겁니다. 자, 오라클을 좀 열어봅시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공을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사자를 고르셨더라도 여러분의 리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아닌데? 뭐지? 자, 파이어 엘리먼트가 나왔죠?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불이에요. 이게 분쟁이 아닌가? 제가 분쟁으로 읽었는데 분쟁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뭔가 다시 힘을 찾게 된다는 말인가? 솔직히 그거거든요, 얘가. 이 파이어가 화성이에요. 화성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를 의미해요. 아무튼 다시 에너지를 찾는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파이어 엘리먼트예요.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다 지쳐있고 막 이렇잖아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집이라고 생각되는 그곳, 어디가 됐든 그곳이 여러분이 힘을 쓸 수 있는 곳인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보자면 뭐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 때 어떤 일이 있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다 가능하고, 참고적으로 이 리딩을 보는 이 시점이 사수자리로 스타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뭔가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 카드인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답변을 줄까요? The answer will find you 카드가 나옵니다. 해답은 너를 찾아갈 거야 라고 합니다. 해답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딱 문을 열어봤더니 문 앞에 그 돈가스하고 오므라이스 배달시킨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대답이 딱 와 있는 거죠. 그렇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at is not your true question. 뭔가 질문을 했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 라는 카드를 꺼내네요. 다른 거였잖아, 왜 그걸 질문해? 라는 의미입니다. 우주의 메시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Shit is about to get real. 여러분, 진짜 그럴 건가? 자, 젠장. 그 적 같은 게 진짜 현실이 돼버렸네 라는 의미의 카드고요. Fuck! You need your people around you 카드가 나오네요. 아이씨, 랭. 너는 내 주변에 너의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게요,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을 건가 봐요. 12월에. 그런데요, 자, 카드가 알려준 기적은요, 이 안 좋은 일이요, 여러분들에게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리딩은 끝났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뭐 리딩 이미 보셨으니까 굳이 제가 예를 안 들어도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가 회사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아무리 다녀도 돈도 안 모이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회사가 지랄지랄 같은가 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이 그 회사랑 좀 다이다이를 했거나 뭐 그런 경우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은 해고 통지서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카드로 볼 때는.
그러면 해고 통지서를 받았으면은 정말 기분이 족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그걸 딱 받았을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계속 뭔가를 여러분이 주입시키고 있는, 솔직히 이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이라는 게 패밀리 홈이에요. 이게 뭐 단순히 엄마 나 회사 잘렸어 나 집에 갈래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 나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나랑 안 맞아. 난 내 길을 가자.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 변화의 바람이 오고 있는 것이고 그 안 좋은 일은 벌어질 겁니다. 이 카드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곁에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건가 봐요. 그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죠. 자, 숫자는 4입니다. 12월 4일, 14일, 24일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지금 여기는 4주 뒤라고 되어 있거든요. 4일 뒤면은 이 리딩이 올라가고 여전히 11월이기 때문에 4주 뒤면은 12월 마지막 주쯤이 되겠죠. 너는 무엇인가를 도려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숫자 4라는 게요, 여러분. 집을 의미합니다. 여기 집이 있네요. 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편안하다. 적어도 내가 이 안에서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어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 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사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1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카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적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를 보고 카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오픈할게요. 오, 로즈마리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로즈마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로즈마리는 지중해에서 자라나는 허브라고 하더라고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정화입니다. 정화.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걸러낸다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적이라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은 로즈마리 이 허브를 집에 키운다, 뭐 그런 거 가능하겠죠. 혹은 로즈마리 차를 사서 마셔본다, 가능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그것이 깨끗이 정화되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또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사랑의 아픔 같은 거겠죠. 여러분들이 뭐 아픔이 있다면 그것들을 말끔히 씻어내주는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우리 보통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다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일적으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뭐 여러분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날려줄 만한 어떤 좋은 일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정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인 거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Where can I ask for more help in my lif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좀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내 삶에서 난 어디에서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봐요.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도움인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마음을 오픈하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지금 현재 닫혀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거든요. 이걸 좀 안 좋게 보자면
여러분들이 뭐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엔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난 어디서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상황이 어려우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대한도로 민폐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뭔지 봅시다. 철치 템플 머스크 카드가 나오는데요. 교회, 절, 무슬림 사원 카드입니다. 일단 종교적인 것을 좀 의미하는 카드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종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것에 기대서 확신을 갖고 믿고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카드가 또 알려주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체가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뭐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스랜즈 카드가 나오고요. 풀밭 카드가 나오고요. 더블 탭 핑크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이요. 뭔가에 지금 혼돈에 빠져 있는 것처럼도 보이네요. 솔직히 이렇게까지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과 관련된 부분인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될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카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도움이라는 것 자체도 결정 내리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곳을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자, 5개의 지팡이부터 스타트합니다. 일단 다툼을 의미하는 카드죠. 다툼. 러버스가 있네요. 느낌적으로 사랑일 것 같았다는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사랑 카드가 일단 나오고요. 나이트 코인즈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매지션이 있네요. 자, 언더라잉을 볼게요. 언더라잉은 7개의 지팡이입니다. 밑에 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로즈마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사랑의 상처를 뭐 받고 어떤 사랑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뭐 돈을 좀 많이 잃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한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타로가 제가 예측했기로는 슬프고 뭐 가슴 아프고 가슴 찢어지고 뭐 데블 정도 나오고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리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이요, 사랑과 일 2개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지에 대한 갈등에 놓여진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사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듭니다. 그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카페를 고르신 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상황,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책임이 주어졌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인데 그 일과 사랑이 지금 요렇게 돼버렸어요. 자, 지금 두 사람이 등 돌리고 있죠. 싸웠다라는 건데 단순히 보면 사랑의 다툼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는 너랑 지금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뜻을 굽힐 생각은 없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러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싸웠다 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사랑 때문에 싸운 거기는 한데 그 옆에 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 이 여성분은 사랑인 것이고
이 여성분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나에게 있어서 상당히 진지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모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너 누군가와 뭐 엄청 다투고 싸웠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죠. 사랑과 일 사이에서. 그런데 지금 매지션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은요 상당히 부지런한 분 같고요. 그리고 뭐 하나를 포기하는 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매지션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과, 이게 결혼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과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것, 공부라고 할까요? 일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다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얘가요, 여러분들이 평정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쟁이 나와 있는데 최대한도로 내가 이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다 착착착 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건데,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일단 더블 탭 핑크가 나왔죠. 하트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게 나와서 사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이 카드는 사랑하고는 무관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뭔가 확실하고 검증되고 이것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사실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10장의 카드로 유추해 볼 때요, 얘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이 사랑만 해주길 바라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또 따로 있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생겨서 아무튼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꺼낸 요 2장의 카드는 뭐냐면, 거기서 최대한도로 더 심각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있다, 그리고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더블탭 핑크는 제 느낌적으로는요, 여러분이 뭘 지금 검증하는 거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진짜 나에게 맞을까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 사람과 내가 가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는 더블 탭핑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카드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과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과 거기서 어떤 모순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언더라인이 7개의 지팡이잖아요. 지금 나온 거라고는 메이저 2개에 5번, 7번이거든요. 다 변화와 관련된 건데, 7번 지팡이 같은 경우는요, 이 여성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포기하지 않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역이 있어. 이걸 내가 지금 지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구역을 침범해서 내 땅을 뺏어가지 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하더라도 나는 이걸 지켜내고 말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의 뭐 일이다, 이런 것만 지킨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사랑도 지키고, 일도 지키고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게 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상당히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은 혼돈이 온 거죠. 그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교회 절 모스크를 꺼냈다면, 여러분들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일이 중요해 라고 하면 사랑은 나중에 하자. 지금 굳이 사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될 타임이고 이걸 해야 된다면 여기 집중하자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여러분도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의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 그 부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정말 드라마식으로 보자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은 너 일하지 말고
집에서만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어떤 분이 만약에 있는 거라면 정말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라면 여러분은 그러기 싫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지금 기적의 형태는 정화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에너지를 싹 바꿔주는 어떤 것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요, 여러분, 바보타로잖아요. 상당히 못된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되게 리딩을 좀 한번 해보자면요, 여러분이요,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랑 계속 트러블이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이랑 무엇인가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은 이분하고 끝을 낸다는 말이겠죠. 뭔가 사랑하고 있는 분이랑. 그런데 여러분이 꺼낸 건 또 얘예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사랑이 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리딩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직면해서 싸우려고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모든 것들에서 좀 평정을 유지하려고 내가 몸이 조금 더 힘들고 내가 마음이 조금 더 아프고 이러면 되는 거지 내가 참으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나는 매디션이야. 매디션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막 투정 부리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기적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갈등이 있는데 그걸 말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인가? 자, 보겠습니다. 한 장 열어볼게요. A new start is coming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유문 카드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12월 1일이 사수자리의 유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12월 30일이요, 염소 자리에서 유문이 일어납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메인 피메일입니다. 내가 이 삶의 주인공이야 라는 카드죠. 여러분이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여러분이 있는데 절망이 있어요. 자, 절망이 왜 있나 봤더니 서든 웰스가 있네요. 그렇군요. 카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했던 리딩과 뭔가 연관을 지어서 리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카드를 연관 없이 그냥 읽어보자면 아주 좋은 카드 나왔죠. 서든 웰스가 나왔어요. 갑작스러운 어떤 행운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슬롯머신 돌렸는데 777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준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자, 이 카드는 카드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뒤에 술집에 보면은 나 타이어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 때 한참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분은 직장을 잃었는데 이 술집에서 뭐 웨이터를 하든 뭘 하든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을 안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앞에 강아지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땐 여러분이 실직을 했는데 어떤 행운이 와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럼 그냥 1일은 끝인 건데 그럼 밑에 거랑 아무런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혹시나 해서요 밑에 언더라인을 봤거든요. 언더라인은 관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끝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관은 끝을 의미하고 끝이 남과 동시에 그 다음 1초는 뭐다?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땐 이 리딩은 여러분이 뭔가를 끝을 내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끝이 나는 게요. 여러분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것을 솔직히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리딩을 해볼게요. 여러분 앞에 새로운 뉴스타트가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사랑과 일 두 개 중에 어떤 것에 지금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행운이 와요. 행운은 제가 보기에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장기적인 어떤 계획하에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디인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뭐 프랑스 파리라든지 뭐 정말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귀고 있는 분이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귀고 계신 분이 파리 가지 마라, 그거 포기해라, 나랑 같이 있자 라고 하는데, 지금 카드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그 일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행운은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일이다라고 볼 땐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자,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을 할까, 뭐 이 사람과 어떻게 할까 이런 걸 했는데 이분이 뭐 갑자기 복권이 당첨이 돼서 그냥 그 일은 절망스럽고 슬프긴 하지만 그 일은 보내고 이분하고 새로운 시작을 계속 하면 되겠다, 가능하겠죠. 자, 제가 또 보여지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바보타로고 한국에서 제일 못된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카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절망이 있죠. 절망이 있어요. 솔직히 이게 이별이라는 카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분하고 이별을 하고 이분을 선택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서든 웰스가 나왔다면요, 그리고 이게 나이트 동전이라면요, 이분이 혹시나 여러분들과 일로 엮여 있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분을 정리를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이분이랑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도 가능합니다.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이분과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이 다소 모순이 생긴 건 맞거든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그분이랑 가슴 아프지만 절망스럽지만 그분과 이별을 하고 나의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건데요. 여러분이 하고 있었던 더블 탭핑크, 지금 무엇이 확실한지, 어떤 것이 괜찮은 것인지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판단되어진 건 나의 길을 가는 것이 맞겠다, 나에게 온 행운을 택하는 것이 맞겠다, 이 슬픔을 뒤로 하고서라도, 즉 이분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보자면 이분이랑 뭔가가 지금 잘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이 사람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별을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두 분 사이에 극적으로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펼쳐지게 돼요. 그 일은 뭐 두 분이 다시 뭐 너무 즐겁게 이전 관계로 돌아가는 어떤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뭐 이분의 부모님이 갑자기 두 분한테 뭐 집을 하나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너무 좋겠죠.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었던 관계, 절망스러웠던 관계가 다시 급반전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부모님이 줬던 집이 바로 로즈마리입니다. 즉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싹 바꿔주게 하는, 환기시켜주게 되는 어떤 요인이 되게 되는 게 바로 그 부모님이 준 집 같은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가 됐든 지금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일 때문에 지금 이 디스페어가 나온 것 같아요. 즉 뭔가를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요, 매지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내가 다 하는 거야. 나 하루에 잠도 3시간밖에 안 자. 사랑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야. 나 그런데 있잖아, 또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지치거든.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있잖아. 너무 미안하지만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나의 더블 탭 핑크로 볼 때는 이것을 가야 되는 게 맞겠어. 그래서 절망스럽지만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이 키퍼 덱의 언더라인이 관이 나옵니다. 관이 나온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끝을 내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의 로즈마리는요. 얘긴 해요. 얘가 나왔기 때문에 로즈마리가 돼서 다 정화가 되고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다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원했던 부분, 확실한 부분 이런 것은 뭔가를 하나를 끝내고 싶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리딩이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자, 다 틀렸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말 놀라운 행운을 맞이하게 되고요. 12월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겁니다. 오라클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답변 카드를 좀 열어볼게요. 보내줘라가 나오네요. 누굴 보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공을 배우고 있는 대학생인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군지 몰라도 보내줘야 된답니다. 생각해봐라 카드가 나오네요. 생각해봐라. 어떤 의미에서 저 카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봐라. 계속 생각을 진행시키란 말이죠. 어떤 답을 찾을 때까지. 일단 기적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이클이 들어와서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열어봅시다. 에어 엘리먼트 카드가 나오는데요. 에어 엘리먼트라 함은 물병 자리, 쌍둥이 자리, 선칭 자리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게 쌍둥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쌍둥이 자리 같은 느낌으로 나온 것 같진 않고 진짜로 연인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커뮤니케이팅이라고 되어 있죠. 에어 사인은요. 공기 사인이잖아요. 공기가 의미하는 게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의미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솔한 대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평정을 의미하는 것.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이것 역시도 에어 엘리먼트의 에너지입니다. 무엇인가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게 에어 엘리먼트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12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주가 주는 메시지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uck fear. 두려움, 조까라 그래. 그런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건 다 저까. It will lie to your face. 그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하면은 얼굴에 다 써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면 제가 이 공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공포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약간의 환각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또 귀신의 집 이야기할게요. 바보 귀신의 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귀신이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주 3일 알바로 바보 귀신의 집에서 귀신 분장하고 알바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른 귀신들하고 동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술도 마시러 가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출근을 해서 그 안에서 귀신 분장하고 그 안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서울까요? 언제 끝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퇴근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 더 이상 그 공간이 여러분에겐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어디에서 귀신이 튀어나올지를 안다면 그 공간은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가 얼굴에 다 쓰여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오면 부딪히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카드를 하나 열게요. 자, 양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숫자는 1이고요. 12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양자리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별자리인데, 일단 지팡이가 나오면은 양자리인데, 지팡이가 나오긴 했어요. 요렇게. 근데 솔직히 이 지팡이들하고 양자리랑은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원 위크, 일주일 뒤나 한 달 뒤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의 카드로 볼 때는, 한 주가 지나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올리게 될 시기로 볼 때는 여전히 11월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12월 네 번째 주쯤이 되겠네요. 그때쯤에 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리딩이 끝났는데요. 제가 65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놓친 게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좋은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표현이 안 좋아요. 내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그런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리딩의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카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1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한 달,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고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오픈하겠습니다. 위치스 부츠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마녀의 부츠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서 목이 긴 부츠를 하나 구매한다. 가능하겠죠. 그게 기적이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마녀의 부츠는 기본 그 착장 아이템이기는 하죠. 꽃갈모자 같은 거 그것도 필요하고요. 빗자루도 있어야 되고. 이 부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스테빌리티입니다. 뭔가 안정적인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 안정적이라는 게 삶 자체가 이렇게 굴곡이 없고 뭔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단순하게 보자면 뭐 금전적인 부분이 좀 크겠죠. 뭐 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불안감도 많이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혹은 오랫동안 취업을 좀 하고 싶었는데 계속 안 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월급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화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안정화로 들어가게 되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라고 하니까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I know all my strengths and am I using them?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카드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어떤 능력들, 힘들을 알고 있어?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묻고 있어요. 일단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각자 태어날 때 한 가지씩 슈퍼파워, 초능력 같은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초능력이 뭔지. 여러분이 이 카드를 꺼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진행을 하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벽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왜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등가 아무튼 좀 다소 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초인적인 힘을 통해서 뭐든지 척척 잘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랑적으로도 어떤 사람을 내가 갖고 싶다,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라고 할 때 고백을 하고 싶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어 라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말로도 좀 보여지긴 합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아, 잡이 나오네요. 직업 카드인데요. 제가 아까 이 부추 나올 때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직장을 좀 구하고 계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요 메시지하고 같이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을 찾으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뭐 이력서를 보내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경쟁적인 부분이 많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꺼낸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꺼낸 건데 잡이 나왔어요. 직업이 나온 거예요. 이직도 가능하겠죠. 뭔가 지금 있는 회사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카드에 적혀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좋아하는, 너가 사랑하는 것을 하고 너가 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거든요. 뭐가 됐든 사랑을 느껴야 된다라는 걸 가장 크게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잡이라. 그리고 스테빌리티가 있는 걸 보면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기는 하네요. 자, 오라클을 두 장 올려보겠습니다. 레인포레스트가 나오고요. 자, 한 장을 더 꺼내볼게요. 호수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레인포레스트 우림 카드와 호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가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타로를 밑에 올리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이트 원즈가 있네요. 그렇군요. 나이트 원즈. 무엇을 의미하는 나이트 원즈일까요? 9개의 동전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9개의 지팡이가 있네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2개의 칼이 나옵니다. 자, 언더라잉을 볼게요. 언더라잉은 스타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킹코인이 있어요. 이 10장의 카드가 저에게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로 볼게요. 만약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일을 좀 전환하고 싶은 건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예요. 그런데 전환을 한다는 그게 여러분들의 일을 좀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는 뭐 마카롱 가게 이런 느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갈등 중이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현재 실직 상태에 계신 분이라면 솔직히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꾸준히 했는데요. 그 일이 좀 잘 안 됐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직이 됐다라는 그 현재 상태에도 여러분들의 일을 하다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돈가스집이라든지 뭐 치킨집이라든지 뭐든 간에.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벽입니다. 벽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이 레인포레스트가 뭐냐면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뭔가 꼬여져 버려 가지고요. 그것이 이렇게 매듭을 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숲 밖에 있는 상황이 뭔지도 잘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 상황 자체가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옆에 이 레이크가 나왔잖아요. 두 개 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환경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지금 환경 카드인데 그 외부적인 상황인 거죠. 레이크는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니까
어떤 것의 한계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못 뛰어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죠. 그렇긴 한데 뭔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요. 나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뭐 도쿄나 오사카에 시내에 있는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요. 그 왜 60세 넘은 할아버지가 나비 넥타이 메고 이게 서빙하고 하시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무슨 이모네 집 뭐 이런 식당이 아니고서 뭐 그냥 일반 레스토랑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젊은 친구들이 다 서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의 수는 적어지고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식당 있잖아요. 뭐 키샤땡이라고 해서 왜 그 다방 같은 거 있거든요. 약간 영국 차 마시고 하는데 뭐 그런 데 가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빙해 주시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진짜 그 고품격의 그 손동작 하나마저도 막 완벽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찾거나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선이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게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꺼낸 이 카드마저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카드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해 하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나이트 원즈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의 출현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에너지로 볼 때는요. 이 나이트 원즈 같은 경우는 어떤 예기치 못한 뉴스가 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 왔거나 그런 것이 여러분을 바꿨다도 가능하고요. 어떤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꿨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직진으로 가고 있었던 곳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생각하는 에너지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그 어릴 때부터의 캐리어를 쭉 이렇게 이어져 온 건데 지금 어떤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뭔가가 꼬여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풀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여러분이 원하는 건 직업이에요. 그렇게 볼 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잘하는 것, 내가 만약에 뭐 전기 쪽에서 일을 했어, 자동차 쪽에서 일을 했어 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쪽에서는 벽이 쳐진 거예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그리고 이 꼬여져 버렸다라는 요 에너지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하나가 뭐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더 시간을 보내야 된다든지 약간 요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일을 했을 때는 그게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일을 하려면 뭐 자격증을 하나 따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떤 한계점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것을 못 넘어간다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9개 코인, 즉 나 혼자서도 잘하는 무엇인가를 해볼까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잡을 구한다라고 볼 때는 어떤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서 돈을 버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9개의 동전 옆에 9개 지팡이가 있어요. 9개 지팡이는 9번을 싸웠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뭐 창업하고 뭐 폐업하고 뭐 이런 것을 했다면 적어도 9번을 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정도로 힘들게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요. 9개잖아요. 짝대기가 하나가 더 있으면 10개가 돼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 라는 것도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계속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직업이 없어서 직업을 찾고 있는 거라면 이 에너지는 뭐냐면요. 우리 요즘에 실업률이 너무 많고 막 취업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여기저기 막
노크해보고 이력서도 보내보지만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원하던 내가 하던 일로 할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마카롱 가게, 내가 하는 돈가스집, 뭐 자영업이 됐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까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자, 두 개의 칼은요. 이 여성분이 교차로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정표가 있죠.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 왼쪽 칼을 들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칼을 들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성분이 지금 현재 눈을 가리고 있어요. 자, 눈을 가리고 있다는 말은 선택 자체를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선택을 하기가 무서워서 선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선택을 강요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나는 지금 현재 교차로 위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는 게 좀 커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실직 상태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환경, 즉 특히나 이 레인포레스트가 만약에 여러분 집안의 문제라고 볼 때 집안의 문제가 좀 이렇게 매듭이 꼬여져 버린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뭐 돈을 좀 많이 써버리게 됐다든지 뭐 그렇게 될 경우 여러분이 그 일을 선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계속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일을 다시 할까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9번 동안 너무 노력을 해서 지쳐버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어디론가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원래 하던 일을 마카롱 가게나 돈가스 가게를 다시 할까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차로에 서 있다는 말은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는 해라 라고 지금 강요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고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솔직히 그러진 않잖아요. 너 그렇게 맨날 언제까지 그렇게 방에 있을 거야? 일을 해,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두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모든 능력을 잃은 것 같아.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언더라인이 스타입니다. 언더라인이 스타예요. 언더라인이 희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연락 꿀꿀할 만도 하잖아요. 내 인생 이제 이번 생은 걸렀어. 다음 생에 신상으로 태어나겠어.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리라. 뭐 약간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꿈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요 너무 좋은 에너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얘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젠간 내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을 만큼 쓸 수 있는 그런 상태, 뭔가 독립적인 상태, 그런 상태가 오겠지라고 하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은 드는 거거든요. 힘은 드는 건데 포기를 했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을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나의 슈퍼파워, 나의 초능력은 뭐야?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건데 모르는 것 있잖아. 내가 친구들이랑 계곡에 갔어. 근데 다른 애들 막 무서워서 막 그러는데 나는 그냥 물에 풍덩하고 빠져봤는데 그냥 뜨더라. 그리고 수영은 그냥 됐어.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지. 나는 원래 태어나면서 수영을 잘하는 애로 태어났나 보다. 나는 수영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잘해. 나는 전생에 물고기였나 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그럼 내가 수영 강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여러분이 지금 찾고 싶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지금 다 썼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진짜 능력은 뭘까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혹은 이렇게 무너지고 싶진 않다라는 그런 것. 내가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좀 힘듦이었고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나는 있잖아. 세상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바보타로의 케일럽 같은 그런 애는 아니야. 나는 희망을 봐.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멋진 분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희망 보셔도 돼요. 왠지 보여드릴까요? 요 카드 밑에 킹코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뭔가 안정적인 것을 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적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롯데백화점 세일 때 가서 긴 부츠 산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얻게 되나 봐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껴지기에 여러분들의 그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답답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훨씬 더 뭔가 잘할 수 있고, 그런데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느끼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Conclusions are within reach 카드가 나옵니다. 결론은 지금 도착점 언저리 어디 근처에 있다 카드입니다. 그래요. 뭔가 결론이 내려진나 봅니다. 근데 이 결론은 어떤 사건에 대한 결론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려지는 결론인가? 아니면 진짜 외부적인 어떤 결론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절망이 있어요. 뭐 또 첫 카드부터 이런 카드가 나오나요? 자, 절망이 있는데, 아이구야. 순간 꺼낼 때 소름이 확 돋네.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관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타로 리더는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정말 형체도 알 수 없는 에너지라는 것을 그냥 읽기 위해서 카드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했던 리딩이 만약에 이 리딩으로 오늘 하루 종일 뭐 한 1000번 정도 리딩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형식으로 계속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리딩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선물 같은 게 와요. 어떤 우주에서 보내준 선물이든 뭐든 간에 그게 여러분들을 이제 이 힘들었던 모든 것에서 다 싹 없애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리딩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기적이 오는 거는 맞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뭔가 결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뭔가 어떤 것이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여기 두 개의 칼이 나와 있어서 선택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나? 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 있잖아요.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 카드도 꺼냈잖아요. 카드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티 촬영하고 나서 나온 그 사진과 같다고. 그 필름, 시티 필름. 그냥 찍은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시티를 찍은 거예요, 얘가. 여러분 앞에 선물이 옵니다. 그게 얘기겠죠. 세일할 때 샀던 부츠 선물로 받는다? 가능하겠죠. 안정적인 무엇인가로 가나 봐요, 여러분. 어떤 결론이 오는데 이 결론은 단순히 진짜로 사실적인 어떤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고민하고 갈등해왔던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노력을 안 한 걸까?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했을까? 나는 뭘 더 해야 되는 걸까? 나한테 지금 부족한 게 뭔가? 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상태가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남자가 좌절하고 있어요. 근데 참 우습게도 뒤에 보면은 not hir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술집에서 지금 사람을 안 뽑는데요. 이 산업혁명 때도 한참 실업률이 높아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고가 됐잖아요. 이분도 지금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이제 강아지가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같이 다니는 강아지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강아지한테 사료라도 먹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술집에서도 사람을 안 받으니 여기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서빙이라도 한다면 개 사료는 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선물이 와요. 그리고 그 선물이 여러분들의 무엇인가를 끝내준대요. 뭔가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결론이라는 것, 그것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이클의 끝으로 느껴지고, 여러분이 받는 선물이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적의 형태는 뭐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부츠가 나왔잖아요. 부츠를 선물로 받든 뭐 하든, 여러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삶이 펼쳐지나 봐요. 굴곡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림이 나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삶이 꼬여버린 거예요. 어떤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바이올린을 정말 잘했어요. 바이올린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으로 잘 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 손에 인대가 들어갔다든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혹은 집안이 어려워져서 그 바이올린도 그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해왔던 것과 맞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직장을 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과는 좀 갭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계속 한계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되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뭔가 다른 삶으로 바뀌려고 하는 게 지금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잡을 찾고 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나는 이거밖에 못하나? 나는 바이올린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상황에 여러분에게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었던 게 끝나는 건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얘가 뭐지? 라고 해서 밑을 봤거든요. 여러분에게 행운이 오고 있나 봐요. 그레이트 폴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가 오나 봐요. 저는요, 여러분에게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은 잘못 살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좀 그래요. 막 그 기가 죽고 자신감 결여되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뭐 이렇게 되면서 안 좋은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케일럽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꺼낸 건 스타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왔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 부자가 되겠어. 롤스로이스 팬텀을 타겠어.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추가 있길 바랬던 거예요. 안정적인 삶. 그냥 크게 뭐 바라는 것도 없어. 내 삶 자체가 어렵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온 타임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풀문 이클립스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이클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된 케일럽 같은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놓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딩이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12월에요. 상당히 좋은 어떤 일들이 올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주 많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몰라. 나도 뭐, 이력서 보내봤어. 나도 직장 구하려고 해봤단 말이야. 씨발, 그만하라고, 진짜. 라고 하고,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뭐, 과자나 먹고, 살았다면, 이게 안 왔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꺼내준 CT 사진에는, 여러분은 열심히 했어요. You should pursue a different course of action. 너는 다른 어떤 형태의 액션을 추진해야 된다. 라는 거죠. 뭔가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밀어붙이라는 말이죠. 이것도 좀 중요한 말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 느낌적으로는 이 선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물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하고 좀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다른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성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펄수가 뭐지? 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펄수가.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왜 한국어로 생각이 안 나지? 잠깐만. 아무튼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뜻을 찾고 말겠어. 추구하다. 이게 추구하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 자, 추구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랍니다. 자, 너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솔직히 이 두 개의 문장이 다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 선물이 가지고 온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에게 안정이 주어진다라는 말로도 일단 느껴져요. 그런데 일단 이거는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그 12월 달에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겐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나 갑자기 뭐 새로운 차를 사고 싶어 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론가 이사를 가고 싶다라든지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다라는 거 뭐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번 12월은 조금 조심해 주는 게 낫다라는 말로도 보여지긴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자, 두 개 다 봅시다. 두 개가 떨어졌으니까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 장씩 열어볼게요. 자, 사우스 노드가 있습니다. 사우스 노드는 전생과도 좀 관련이 있죠. 아주 오랫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어려움에 많이 부딪혀서 이렇게 9번이나 힘들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갚아줬어야 될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이 리딩에서의 사우스 노드는 여러분이 갚아야 될 그 빚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카드가 바로 입니다. 빚을 갚았다라는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다 갚았으니까 전생에 너가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 그것에 대한 빚은 뭐였냐면 너가 이번 삶을 살 때 조금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였어. 그런데 일단 너가 열심히 살았고 했으니까 이제 그 빚은 갚은 거야. 그리고 이 사우스 노드가 또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쉬워 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영을 잘한다든지 뭐 이런 걸 했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원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렬하게 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도전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코스, 다른 어떤 경로로 액션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말로도 느껴져요. 저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저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보다는 이 선물이 왔을 때 만약에 그게 여러분에게 다소 힘들 수 있고 한 것 같아도 그것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에게 나은 것 같아요. 자, 플루토가 나왔습니다. 명왕성이고요. 자, 플루토는 일단 발전기죠, 발전기. 그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자동차가 서 있다가 악셀레터 밟으면 차가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는 붕 가고 어떤 차는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경차는 좀 느리게 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엔진이 이걸 막 뭔가 속도를 내게 부스트업 시켜주잖아요. 그 에너지가 플루토 에너지예요. 그래서 발전기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큰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플루토는 끝과 시작, 변화를 의미하는 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삶 자체가 많이 크게 변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플루토가 물병 자리에 있습니다. 물병 자리라 함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니까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시기적으로 나온 거라면요, 뭐 물병 자리
때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변신되는 거잖아요, 삶이.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숫자는 3입니다. 3일 뒤 혹은 3주 뒤인데 3일 뒤면은 여전히 11월이고요. 3주 뒤면은 8일에서 한 14일 사이 뭐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날짜에 3자가 들어가는 날짜들. Stop obsessing. 이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오나요? 집착을 관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집착했었나?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은요, 여러분에게 계속 불안정한 삶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요, 나가려고, 그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 여러분이 뭐 잡을 구하든 뭘 하든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어떤 기회가 오게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가는 게 낫다라는 말로 느껴져요. 일단 집착을 관둬라라는 말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서 여러분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조금 타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가져다 줄게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여러분이 놀았다, 뭐 농땡이 부렸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길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됐다라고도 생각은 되어서 바꿔보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에 대한 보답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여러분의 어떤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놓치기보다는 이번에는 좀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녀의 부추로 만들어 줄 거라고 하니까 그 인생 따라가 보시는 게 저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2024년의 마지막 나에게 일어날 기적 리딩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번 기적은 2025년이 되겠죠. 제가 그 2025년 리딩들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간 게 미리 보는 2025년 나에게 중요한 세 사람, 그리고 선사들의 귓속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들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고 내년에 에너지 예측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